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왔다 종목 홈쇼핑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리뷰해드리고 있고요. 종목 리뷰의 필수인 테마 리뷰까지 50분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의 종목 쇼핑을 도와드릴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또 우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요. 오늘 장에서 쇼핑해 볼 만한 종목들 선별해 오셨는데요. 저희는 설레이는 마음 가득 담아서 어떤 종목들 쇼핑해 볼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김원기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요번 주부터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너무 추워요. 네, 이제 진짜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되고. 네.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목이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을 좀 잘 보호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올 연말에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독감 주사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예방 접종 꼭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정책 모멘텀은요, 현재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주 쪽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섹터를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나와 있는 헤드라인 보시면 천스닥을 향해 갈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먼저 산타랠리에 탑승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올해 연말이 좀 기대되거든요, 솔직히. 저도요. 네. 지금 최근에 제가 지수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연말 시즌에 좀 연말 또는 연초 시즌에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이 시장이 상승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상승 이후에는 반드시 하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을 또 그때 또 열어놔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달에 지수 조정이 좀 시작이 됐었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은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순서적으로. 그쵸. 뭐 개인이 매도할 때가 있지만 기관이랑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할 때도 있고 네. 개인이랑 기관이 동시에 매도할 때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시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지금 현재 코스닥에 입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 좀 우리가 이슈를 본다고 하면 어떤 섹터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 제약바이오 쪽을 무조건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연말 연초에 그나마 행사가 좀 많이 있는 게 바로 또 제약바이오죠.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또 이제 우리 뭐가 있어요? AI 쪽 섹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겠지만 대부분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그런 또는 뭐 언어 모델을 한다든지 뭐 딥러닝 관련된 뭐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년 초에 또 있을 만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코스닥 쪽에 AI 관련된 애들도 이제 뭐 예를 들면 IT 서비스, 뭐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시장에서도 그 관련된 IT 서비스 업종 관련된 애들이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AI도 있겠지만 가장 또 크게 들어가는 거는 성장주에서 그나마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2차 전지죠. 그렇죠. 2차 전지. 네,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가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소폭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전에 그 받았었던 그 기대감으로 쏘아 올렸던 부분은 잠깐 좀 멈춰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현재 지금 리튬의 가격 그런 부분들도 바닥에서 밀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는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일 수가 있겠지만 현재 2차 전지 쪽에서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요. 바로 네. ESS예요. ESS. 예, 그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조금 더 2차 전지 소재 쪽이나 뭐 이런 쪽도 같이 가겠지만 네. 어쨌든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고유 사업을 하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뭐 이제 자동차 쪽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 관련으로 제가 브리핑을 좀 요즘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15%로 소급 인하 적용. 네, 오늘 공식화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쪽 움직임이 확인이 되었죠. 네, 전문가님, 이 반응이면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동차 섹터를 공략해 봐야 할 시점일까요? 네,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자동차 섹터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방송에서도 공략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물론 SL이라는 기업이나 또는 뭐 코리아 FT. 네, 코리아 FT나 뭐 여러 종목들이 있어. 또 현대위아도 있고요. 그렇죠. 뭐 최근에 공략한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있고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실적 좋은데 무너지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악재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사람이 독을 딱 삼켜요. 근데 해독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걸 소화해내버리거나 면역이 생겨서 그러거나 해독제를 먹거나 이렇게 해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독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중독된 상태에서 막 다녀요. 아직 독이 해소가 안 그렇죠. 됐다. 그래서 지금은 악재거리고 완벽하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 자동차 섹터는 완벽하게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 거는 자동차 관세 몇 프로예요? 15% 소급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아니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해서 뭐 이전에 있었던 거 한참 뭐 이 관세로 타격을 받았던 한참 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끽해야 11월 1일부터 그렇죠? 딱 한 달 전 그거부터 소급 적용한대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한미 간에 뭔가 협력하기 위한 그런 장치래요. 그러면 이전에 15% 하기 이전에 관세로 돌려주던가. 그쵸. 한 8, 아니잖아요. 9%. 그쵸? 이거 어떻게 해요? 이미 15%가 아니라 이전에 8%, 9%였잖아요. 그쵸? 한 10%대였잖아요. 네. 근데 5%가 이미 올라버린 상태로 이제 소급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동차 쪽에서 와 이거 앞으로 엄청 좋아지겠네요 라고 하기에는 그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소급 적용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오르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갔죠. 맞아요. 뭐 지금 우리가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를 제가 자꾸 밀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실적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앞으로 이런 관세에 대한 장벽들이 좀 허물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부품주들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전에 제가 이슈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 현대차가 1차 벤더, 1차 협력사 기업들 있잖아요. 그 부품사들은 관세 다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 부품주들은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품주를 이제 뭘 봐야 되냐면요. 하이브리드. 그쵸. 제가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공략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넘길 그 정도의 그 이슈는 당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쵸. 전기차 판매율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판매율이 높아져요? 그렇다고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하는 전기차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그만큼 판매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그 수요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약간 지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를 더 선호해요. 약간 힘있고 크고 이런 차를 좀 선호하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나갑니다. 힘이 좋아요. 그렇죠. 네, 내연기관이기도 하고 뭐 전기차로 갈 때도 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단은 관세 소급 관련된 내용으로는 아직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많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 차량 쪽으로 이 부품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인상 조짐은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요. 네, 마지막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실행에 착수를 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포착이 됐는데요. 조선 섹터는 그간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 정책 재료와 수주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HJ중공업, 대한조선 등이 반응이 나와줬는데요. 전문가님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조선 쪽으로는 최근에 조정세가 좀 강하죠. 그렇죠. 오늘도 조선 관련된 종목
종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차트를 체크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한 2주 정도 조선 쪽 섹터를 안 봤어요. 왜죠? 너무 뭐 일단 특정 종목 이외에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봤거든요. 네. 어차피 지금 빠지는 중인데 굳이 빠지는 거 체크해서 뭐 하나. 완벽하게 빠졌다가 반등할 때쯤 이런 이슈 소식들 나오기 이전까지는 제가 굳이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쪽으로 저한테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 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시 반등 시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 담을 거냐? 그래서 엔진 쪽 담으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STX 엔진 조정이 계속 받고 있어서 지금 방송 공략 쪽으로 일단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지금 STX 엔진이라든지 한화 엔진의 주가 반등했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조선 3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조선 쪽에서도 일단 조선 부품 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쪽도 공략하기에는 매우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세진중공업 언제 가나요? 또는 뭐 대한조선 더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요. 네. 기다리시면 갈 것 같으니까요. 네. 좀 참을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천천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네. 우리가 일단 기다렸던 거는 뭐예요? 일단은 뭐든 조선이든 원전이든 뭐 여러 가지 이 섹터에 대한 윤곽이 잡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구체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융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안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조선은 그러면 수주가 이만큼 증가하겠고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겠고 그러면 이쪽으로 여기서 무슨 수주를 받고 여기서 무슨 수주를 받고 이게 탄력이 이제 구체화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쵸. 이게 안 나오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협력한다는 거 알겠어요. 원전도 그렇게 알겠다고요. 근데 네. 이게 정확하게 예산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뭔가가 정책적으로 정부가 뭔가 발표를 해요. 뭐 에너지 고속도로 뭐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하겠다는 말만 있었지 정확한 예산안이 안 나왔잖아요. 구체화가 안 됐다. 그렇죠. 예산이 확실히 나와야 돼요. 이쪽에다 돈을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예산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예산안 합의 지금 하고 있죠? 국회에서. 네. 네. 예산안이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연말에 제일 바쁜 게 그거예요. 예산안 편성하는 거. 그런데 딱딱딱 맞는 시기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예산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기대감 품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슈는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종목 홈쇼핑에서 공략해드렸던 수익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나올 이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은 생방송에서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문가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확실히 연말이라 그런지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에 제약바이오, 로봇 등 성장주들이 수익률 갱신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공략 시점인데 대부분 8월입니다. 이렇게부터 일찍 담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 매매 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스윙으로 좀 오래 가지고 가자가 일단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수하고 나서 좀 빠르게 급등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오케이 땡큐지만요. 일단은 좀 그만큼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뭐 섹터별로 막 순환이 되게 빠른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 당장 좀 빨리 뭐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아래 바닥에서부터 매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제 매매 스타일대로 이렇게 포트를 좀 구성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한 가지 섹터에서 이 종목 저 종목 해서 좀 비슷한 종목을 좀 많이 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방송을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있고 네. 내일 방송 보실 분들도 있고 제 방송에 또 모레 방송을 보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오늘 방송 못 보고 또 내일 방송 보시겠죠? 그쵸. 다 다르겠죠? 그래서 똑같은 섹터를 여러 개를 좀 이렇게 담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원래 한 가지 섹터에 좀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딱 하나만 담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똑같은 섹터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방송에 그 섹터가 좋기 때문에 얘도 좋고 쟤도 좋은데 하나만 가면 아쉬우니 또 다음날 또 얘기하고 그 다음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셨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저는 포트를 이렇게 담아가면서 좀 길게 가지고 가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현대위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략한 자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튀어서 올라가고 있고 다 이제 이런 패턴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패턴에서 또 강하게 또 급등이 또 나오는 패턴이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쵸. 자, 일단 현대위아를 공략하게 된 계기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관련된 공장을 다시 현대차가 인수할 것이다. 그것도 언제요? 12월 안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못해도 한 2, 3개월 정도는 좀 딜레이가 되거나 뭐 길어지면 6개월 정도의 딜레이는 되겠죠. 그쵸. 협조하게 된다고 하면. 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 달 안으로는 러시아 공장 다시 인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수혜를 가장 먼저 누가 받을 것이냐? 현대위아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왔던 게 또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현대차와 1차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그 혜택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 또 현대위아가 또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테마는 그런 종전에 대한 그런 테마가 있지만 결국에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그런 산업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처음 이 자리 잡았을 때도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조금 늦었죠. 그렇죠. 바닥 네. 한번 눌릴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익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SBB 테크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좀 바닥 자리에 잡으신 거 맞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눌리는 조정되는 자리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감속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었고 우리가 이전에 공략했었던 SPG는 정말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가격보다는 훨씬 뛰어넘었죠. 그쵸? 자, 그런데 SPG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어요. 물론 그 전보다 더 빨리 출발한 종목들이 있겠죠. 네. 뭐 한라캐스트나 뭐 사면 이런 종목들도 빠르게 급등해서 올라탔고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막 재조명되고 로봇 감속기가 다시 또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SBB테크가 유일하게 계속 조정받고 있는 자리였어요. 네. 계속 조정받아요. 아래로 계속 무너지는 시장이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략하는 패턴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조정 줄 거 확실히 조정 주고 지지받는 자리에서 강하게 급등 나오는 자리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리로 공략해서 수익이 이 정도 날 수 있었다. 그런데 SBB테크는 제가 방송 다음 날 이렇게 또 크게 상승을 했지만 중간에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요. 이렇게 무너지는 조정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가격 얼마쯤에서 다시 반등 나올 거예요 했는데 이렇게 상승하고 내렸다가 이렇게 다시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장에 자금이 갔다 안 갔다 이거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 이거 또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재료를 확실히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코리아 FT도 시작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코리아 FT도 한번 차트를 좀 보면요. 일단 결국에는 지지받으면서 한 번 더 급등 나왔죠. 급등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 나왔는데 121선의 장기동 평균선을 딱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패턴에서 제가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그 부품이 떠오를 시기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보고 이전부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못 사가지고 서러웠거든요. 네, 솔직히 제가 서러우셨구나. 매매하시는 거 네. 잘 아시지만 그렇죠. 이 바닥에서 이 노란색 선 있죠. 네. 요거 넘기는 종목 되게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구간을 제가 못 먹었어요. 그래서 서러우셨죠. 그냥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래요? 내려와라. 좋게 말로 할 때 내려와라. 이거예요. 네. 그냥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지지 딱 하고 올라가는 거 보이자마자 이거 적산벽이라고 해요. 네. 캔들, 양봉 캔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간 걸. 그거 딱 체크되자마자 오케이 이거 방송에 갖고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코리아 FT는 수익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코리아 FT는 저는 추세가 좀 더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는 ADC 시장에서 주목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 발굴을 해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일단 가격 전략도 계속 분할 매수를 좀 권장했습니다.
어쨌든 왜 분할 매수를 권장했냐면요. 네. 지금 자리가 이대로 기대감이 그때는 ADC 관련된 ABL도 막 상한가 가고 그쵸. 막 이랬을 때라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방송에서 공략한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염두를 해둬야 된다. 리스크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죠. 그 리스크를 염두에 뒀을 때 여기 밑에 뭐예요? 지지받는 이동평균은 지지받는 자리 있죠. 요 구간까지 떨어지는 구간까지는 분할 매수로 계속 대응해야 된다. 네. 만약에 제가 이 종목 산다라고 하면 사고 해서 분할 매수로 계속 대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분할 매수 한 사람들은 어때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지노메인 컴퍼니도 이렇게 수익이 좀 났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시메스 같은 경우는 네. 쿠팡과 이제 11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네. 4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로봇 쪽에서는 일단 시메스가 저는 좀 기대 그 이상을 좀 보여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요, 지금 이쪽 관련된 애들이 또 갑자기 여기와 또 동종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메스가 지금 좀 심상치 않거든요, 얘네들. 이 차트가 결국에는 이 지지 한번 받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한 번 더 눌림 조정이 있었어요. 네.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을 좀 담아가지고요. 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 종목을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바닥 자리에서 잡은 SPG 투자 경고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됐어요. 혹시 향후 변동성 좀 심하게 나올까요? 일단은 뭐 감속기 쪽에서는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그렇죠. 어쨌든 잡은 위치는 이 구간입니다. 바닥.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목표 주가는 이미 6만 원에서 5만 원 선 이 구간이에요. 터치했죠. 이미 넘어섰죠. 근데 투자 경고 종목이니 뭐니 이거는 네. 뭐 보유자 영역이고요. 이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자리 목표 주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뭐 굳이 더 쳐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만약에 경고 종목이 풀리고 조정이 한번 세게 크게 내려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로봇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했을 땐 추가적인 상승 그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세게 눌려야 돼요. 아셨죠? 네. 그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요. 네, 마지막은 이제 ST팜인데 사실 총 2번 공략을 해주셨잖아요. 네. 2번이나 들고 와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ST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8월 달에 한번 공략을 했죠. 그리고 11월 달에 한 번 더 공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때 공략을 하냐면요. 어쨌든 제가 이 ST팜을 공략하게 된 계기는 지금 보세요. 바닥 구간 딱 딛자마자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이 패턴이 계속 우상향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체적으로 틀이 지금 우상향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지금 CDMO랑 이쪽으로 좀 관심도가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ADC에 대한 그 기술 이전 이게 갑자기 팍 터지면서 맞아요. 이 CDMO 쪽이 약간 좀 주춤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ST팜도 일단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얘네들 눈여겨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에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더 간다라고 일단 좀 열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수익 리뷰 드린 종목들처럼 오늘도 좋은 종목 들고 와주셨는데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네. 마지막으로 SL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L을 자동차 부품 쪽이고요. 제가 일단 실적 좋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SL을 가장 눈여겨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쵸. 자, 어쨌든 SL이라는 종목도 결국에 오늘 좀 주가가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현대차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과 지금 협력하는데 이게 지금 수주에 대한 효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회사인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독보적으로 지금 SL이라는 기업이 좀 압도적으로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리뷰 드린 종목처럼 오늘도 신중하게 선별해 오신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손짓해 주시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게 되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양한 무료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무료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혜택 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브리핑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일단 대부분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무료 영상에 좀 많이 녹여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네.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많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도 좀 무료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략하는 두 가지 종목도 결국에는 분석 영상이 따로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섹터 및 차트는 일단 무료로 제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네. 어쨌든 투자 섹터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 섹터가 뭐 섹터의 이 구분 정도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으시죠. 그러면 어떤 섹터, 뭐 자동차 섹터냐, 뭐 제약바이오 섹터냐,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 얘가 주도주가 된다, 뭐가 된다, 이런 거 브리핑 해드리고요. 무료로 차트 교육을 해드린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전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종목을 찾고 뭐 하는 데에는 차트가 엉망이거나 실적이 엉망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외면하시죠. 진짜 주변에 돈 잘 버는 주식으로 성공한 그런 친구들이 야, 이 종목 좀 봐봐 라고 하잖아요. 제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사요. 차트부터 보시고. 그렇죠. 네. 이게 이 길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기초부터 잘 다져야 되는데 이거부터 안 하고 일단 종목으로 냅다 돈부터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어쨌든 제가 무료로 교육해드릴 거니까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뭐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들 그리고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분류해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장이나 종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도 라이브 방송에서 무료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들어오실 시간 1분 정도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왔다 종목 홈쇼핑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테마를 통해서 종목 쇼핑을 위한 기초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내수 소비 섹터 들고 와 주셨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얼마나 늘었나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수 소비 10월 방한 한 외국인 관광객이 8.7% 정도 늘었다라고 하죠. 그렇죠. 일단 올해 지금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82만 명. 그러니까 지금 11월을 넘겼으니까요. 1,600만 명을 지금 넘긴 거죠. 그렇죠. 넘겼다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저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발도장 찍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지금 땅에 밟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소비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쵸. 아시겠지만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그것도 소비가 시작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뭐 환전을 하겠죠. 그 환전에 대한 그런 수익 이런 부분들도 다 그것도 소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쪽으로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3분기에는 일단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쓴 카드값이 59억 달러 정도라고 해요. 진짜 많이 쓰죠. 네. 근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하반기 들어서면서 해외로 나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라는 거는 이전에 우리 지금 25년 들어서 6월, 5월 달 들어가지고도 해외 뭐죠? 그 공항의 인파가 어마어마하다. 네. 공항 막 입구까지 막 줄 서가지고 막 있었다라는 그런 것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만큼 많이 쓰는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38억 달러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나가서 쓰는 돈이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거는 확실하고요. 네.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는 충분히 더 좀 회복됐다라는 것은 다들 기사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자, 외국인 관광객이 절반 이상은 서울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좀 그래요. 인천공항 딱 내딛자마자 바로 뭐 경주로 가거나 부산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서울을 먼저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서울 가서 뭐 시장도 가고 뭐 남산도 가보고 여기가 K-팝 데모런터스 나왔던 그곳이냐 하면서 네. 예? 뭐 케이블카도 한번 타보고 할 거 아니에요. 편의점도 가서 그렇죠. 우유도 사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요 호텔도 많이 묵게 되겠죠. 그쵸, 이 그쵸. 호텔이 오늘 좀 종목의 좀 힌트거든요. 오. 지난번에도 제가 롯데 관광개발을 공략했을 때 제주도 그 리조트. 제주 롯데 호텔을 제가 이렇게 네. 이미지를 좀 갖고 오면서 힌트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오늘 이 종목을 이 호텔을 묵어보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태원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있는 호텔이거든요. 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호텔 업계가 한바구음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게 올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재평가가 좀 필요한 기업이에요. 실적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실적의 이 턴어라운드 속도가 굉장히 좀 빨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얘네들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느냐. 지금 증권가가 좀 바쁩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어떻게 좀 밸류를 좀 높게 잡을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해 호텔 업계가 회복세다. 뭘 회복하겠어요? 실적이겠죠. 외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번에 그 뭐죠? 호텔 더 이상 예약을 못하는 그걸 뭐라고 했죠? 그냥 이제 락업이 거의 걸린 수준으로. 네, 그래서 그쵸. 제가 뭐라고 하면서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잠깐 생각이 안 나요. 자, 아무튼 근데 지금 내국인 관광객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네. 이 호텔 이용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번에 또 최근에 제가 네. 듣기로 이벤트 특가가 떠서 제 주변 네. 친구는 벌써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솔직히 집에서 홈파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호텔에서 호캉스 하면서 좋은 식당에서 밥도 먹고 또는 그 호텔 주변에서도 식사하면서도 호텔 로비가 너무 잘 꾸며져 있기 또 때문에 라운지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벤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약간 사진 인증 남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보여주기 좋아하죠. 또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외국인이라고 그거 싫어하겠냐고요. 좋아하죠. 그렇죠? 좋아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회사가 지금 이 오늘 공략하는 회사가 이 호텔을 인수를 했는데 실적이 딱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11월 소비 심리 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소비 심리가 8년 만에 최고, 석 달 만에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은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통합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지표인데 우리가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냐면요. 물가가 올라도 소비자 심리가 오를 때가 있었고요. 물가가 떨어질 때 갑자기 가파르게 오를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물가가 그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물가가 오르든 어쨌든 간에 내가 그동안 지금 금리 인상이다 뭐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번 연말에는 그래도 소비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말에 소비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니까 그걸 지표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심리 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석 달 동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 조정을 빠르게 반등하는 지표가 발표됐어요. 자,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112.4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여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내수 소비에 대한 그 심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연말에 이 특수 효과가 더 늘어나겠구나. 이게 당연히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도 지난주까지 우리 그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있었잖아요. 그쵸. 블랙 프라이데이 뭐 해가지고 지금 저도 옷을 잠깐 뭐 사러 하나 갔거든요.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저는 미국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나라도 옷가게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무슨 할인 행사 해가지고 20% 30% 이렇게 인하하더라고요. 맞춰서 같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는 조금 더 자극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 소비 심리가 내국인에 한해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결국에는 이에 동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업 경기 및 소비자 동향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공략하는 종목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은요. 세계 60개국의 럭셔리 핸드백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서울 이태원 쪽에 5성급 호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확실히 외국인 관광객의 덕을 톡톡하게 보고 있습니다. 호텔 사업이 고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 중인데요. 전문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언제쯤 이 기업의 가치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핸드백 의료 제조 및 호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네. 요즘 뭐 핸드백 만든다, 의류 만든다라고 하면요. 솔직히 주가 올라가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요. 외면하죠. 그렇죠. 영업무역이나 뭐 이 정도나 돼야 이제 좀 올라갔는데. 네. 자, 일단은 의류 제조 및 호텔 사업을 하는데 핵심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호텔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숙박업계가 고성장하고 있다. 뭐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적 상승에도 현재 주가가 저평가 수준이다. 그래서 현재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체크가 되면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이렇게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결국 리레이팅의 대상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저평가에 좀 주목해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팩트로 체크해야 될 거는 배당 많이 주냐, 주주 환원 하냐 안 하냐.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냐 아니냐. 내년 상반기에도 그래서 이 저평가에 대한 이 수익이 좀 이렇게 나오겠느냐. 이 저평가가 계속 유지되겠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배당 계속 늘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주 환원도 괜찮죠. 그렇죠. 네. 반기 배당을 지금 지속해서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배당을 계속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여기 회사 대표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너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모멘텀 체크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적입니다. 실적. 자, 일단은 올해 전망치는 1조 2천억 원대, 거의 1조 3천억 원 가까이 좀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 전망치는 1조 1,300억이죠. 네. 아니, 깜짝이야. 네, 1,300억 정도 기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하는데 올해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영업이익이 411억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일단은 2025년 일단 4분기 실적에서도 그에 반하는 300억이 넘는 400억 가까이 되는 실적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일단은 10%가 조금 넘고요. ROE도 대략 계산해보면 10에서 한 13% 정도 됩니다. 좋네요. 네, ROE가 12, 13%면 안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PBR이 0.6배, 뭐 한 0.58배, 평균 정도는 0.5배 정도로 조금 넘습니다. 저평가네요. 네, 그렇게 평균적으로 계산하면요. 자, 그리고 전망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BPS가 18,000 정도 돼 있는데 이 주가가 11,000에서 12,000 왔다 갔다 했어요, 최근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뭐 퍼 같은 경우도 한 4배, 뭐 핵기케어 한 5배,
뭐 이 정도라고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얘네들의 지금 실적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일단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와, 시간이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게요.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자, 일단 현재 차트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 이후에 계속 반등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좀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좀 늦었어요. 원래 롯데관광개발이나 이 종목에서 이 종목이 나와야 됐거든요. 근데 롯데관광개발이 더 셀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그쪽 종목을 선택했고 네. 이 종목은 벌써 이 자리에서 공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세 상승 중이다. 좀 늦었다. 네,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은요. 전자결제 대행업으로 결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지결제 거래액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탔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이 뚜렷하고 내년 전망은 더 밝아 보이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몸값이 상승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피지사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저도 NHN KCP라는 기업을 아주 오랜 시간 장기간 좀 들고 갔다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NHN KCP 결국에는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 옳았습니다. 계속 분할 매수해서 계속 뭐 몇 개월이 됐든 간에 계속 사 모았거든요. 사 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방 터질 때 수익이 대박 터졌겠죠. 그렇죠. 예, 최근에는 엄청난 대박 수익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피지사의 NHN KCP입니다. 네. 근데 그쪽 동종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일단은 피지 결제액이 턴어라운드 된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피지 결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이제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근데 이 소비가 살아날 때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팍 죽은 적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사이클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소한 한 1월까지는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월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 성장 궤도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고 네. 밑에 보시면 내년까지도 견조한 실적 흐름에 재평가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원래 이전에 얘네들이 영업이익을 1,000억씩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 전망치가 이 예전에 그 실적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우리 작년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로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많이 줄었죠. 네. 근데 올해부터 다시 또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또 성장 국면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이쪽 기업도 일단 PBR이 0.5배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퍼 같은 경우도 거의 5배 정도.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상향이 돼야 되는 그런 조짐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주가 차트를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어쨌든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일단 피지사들은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연루되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갔어요. 제가 NHN KCP도 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까지도 계속 추가 매수하다가 네. 스테이블 코인 그렇지 NHN KCP는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해야지 그래야지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균 단가가 못해도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낮춰졌겠죠. 계속 삼았으니까. 네. 아니면 못해도 이 정도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요 밑에서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틔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붐이 좀 꺾이다 보니까 거품이 좀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조정 받았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차익 만들어낸 거예요.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쵸. 실적이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가격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좀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은 요거 혜택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시황, 이슈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 또 남겨드릴 거고요. 분석 영상은 뭐 어차피 무료로 보시는 거니까 네. 뭐 보시면 되고요. 투자 섹터 그리고 차트도 무료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투자 섹터야 뭐 알아서 AI가 뭐 분석해주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자료 보셔도 돼요. 네. 굳이 그렇죠? 근데 차트 교육은 필수다.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잠깐만 투자하면 기본만. 진짜 조금만 투자해도 돼요. 근데 이 기본도 숙지를 안 한 상태에서 종목만 받아서 수익만 내려고 하시잖아요. 나중에 계좌 박살되면 나중에 주식 시장 탓만 해요. 네. 내가 운이 없다. 그렇죠. 그쵸. 본인이 뭐 운이 없네 어쨌니 뭐 삼재네 어쨌니 막 이런 얘기만 해요. 네. 제가 올해 삼재거든요. 아 정말요? 자, 아무튼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게 본인을 약간 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기 비하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진짜로 막 한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무너졌다? 그러면 솔직히 그거는 잘못 배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쵸.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주식 투자한 지 뭐 1,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하세요. 예. 무료로 일단 받아보세요. 일단 받아보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요. 근데 오늘은 못했어요. 안 그래도 다들 막 네. 언제 오늘은 하시냐 했는데 오늘 네. 외면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왜 방송 안 하냐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바빴어요. 근데 내일은 꼭 하겠습니다. 오. 제가 방송에서 하는 약속은 꼭 지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일은 방송 무조건 라이브 방송을 좀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 차트 교육도 왜 해야 되는지 신규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네. QR코드로 신규로 입장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런 혜택들을 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다음은 차트 교육을 어떤 식으로 왜 차트 교육이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 종목 어쨌든 지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고 나서 이렇게 한 번 더 쐈거든요. 근데요, 왜 이 종목을 말씀드렸냐? 계속적인 장기 이동 평균선 노란색 선이 있죠. 아나운서님 지금 옆에 있는 빨간색 박스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 그리고 이 항상 장기 이동 평균선을 넘기지 못하는 이런 선들이 있어요. 이 구간들이. 근데 이 구간을 넘기는 자리가 체크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이거 수익률 리뷰에서도 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한 2차, 3차 정도는 분할 매수 하신다라고 생각하셔라. 그러고 나서 완벽한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은 그때는 손절하시는데 지지라인 버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렇게 가격 올라갈 거다. 왜냐면 재료가 없으면 이렇게 안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보이면 기록해놔야 돼요. 내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쯤 오는지. 근데 이 구간을 넘기고 이렇게 조정이 받는데 완벽하게 추세 하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만 얘네가 계속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 구간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패턴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이 돼요. 그렇죠. 아셨죠?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노맨 컴퍼니거든요. 네. 자, 매수해야 되는 정확한 위치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보셔야 되는 차트 패턴은 그래요. 제가 일부러 차트를 확 늘려요. 네. 못해도 좀 짧게는 좀 한 6, 7개월이고요. 길게는 뭐 1년 넘도록 이렇게 차트를 쭉 당겨놓고 이전에 과거의 지지와 저항 자리를 좀 체크하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구간도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바닥도 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바닥이 어느 정도 체크됐을 때 이 박스권이었을 때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우리가 방송에서 공략한 자리가 장기 이동 평균선 넘기려고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돈을 이만큼 벌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재료적으로는 충분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내가 진입해야 되는 타이밍이 딱 보이잖아요. 관심 종목으로 담아놓은 건 여기 때부터였어요. 네. 그냥 계속 담아놔요. 그래서 얘 오를 것 같은데 언제 오르지? 근데 좀 신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신호 나오기를 기다려야지. 근데 방송에서 공략하는 날 신호가 딱 포착이 됐어요. 맞아요. 바로 공략하죠. 계속 가요. 그리고 제가 더 갑니다. 이거를 한 2달 동안 얘기했어요. 혹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롯데관광개발이에요. 아, 그렇죠. 저희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도 지금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최근에 또 롯데관광개발을 또 한번 또 공략해요. 그만큼 좋은 회사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법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료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교육해드리니까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히든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매일매일 진행되는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시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